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백이민족의 이광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마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함께 만든 마폴이라는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서서 이제 생태 경제학,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경제학적 관점, 학술적 관점으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 시간에는 조금 일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류가 이제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코로나19가 생겼던 원인도 환경 파괴 때문에 그랬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관점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인류가 겪어내면서 우리가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으로 썼던 마스크부터, 그리고 이제 음성 양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할 때 썼던 면봉, 그리고 이 테스트기, 이런 것들이 모두 쓰레기가 돼서 의료 폐기물로 해서 이제 소각 처리가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또 많이 나가지 못하니까 음식도 배달을 해서 먹다 보니까 더 많은 쓰레기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인류는 코로나19를 이겨냈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된 사례가 하나 있는 게, 저는 마포에서 이제 사회경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마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마포구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거의 지금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기존에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는 앞으로 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을 한다라는 정책으로 이제 환경부 정책이 3년 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도권 매립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서울시 내에서 소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소각장이 추가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장할 수 있는데, 결국은 쓰레기를 줄여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슈인데 소각장을 꼭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었고요. 2022년 8월에 강남역에 침수됐던 사건은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제네시스 위에 앉아서 어떤 분이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돌면서 크게 회자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되었고 가장 부유한 강남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던 곳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침수돼 버리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아,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다, 뭐 이런 용어들을 언론으로는 봤지만 결국은 겪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냥 체감을 하게 된 거죠. 최근 날씨도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이제 심각해지면서 사만 4온도 점차 극단적으로 따뜻하거나 극단적으로 추워질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 12월 날씨가 지금 너무 따뜻하다가 지금은 이번 주는 또 너무 추워졌죠. 이런 식으로 기후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더 피해가 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혹은 극복할 수 있을까, 바꿔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회용 컵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 차원에서 했다면은 이제는 지역 단위 그리고 공동체에서 한번 이러한 시도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마폴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저희가 모이게 됐습니다. 마포리는 이제 우리 마포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활동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읍면리에 리가 들어가고 동시에 리사이클을 의미하는 이제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이 마포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험을 해보자, 이러한 시도가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모여서 그냥 무작정 모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한번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나눴는데요. 그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카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포구에는 홍대가 있고 연남동에 이제 특색 있는 카페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카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포에는 이제 그 오피스 상권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직장인들이 많은 커피를 소비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너무 상징적으로, 너무 상징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일상과 떨어져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커피를 중심으로, 커피 문화를 중심으로 이 과정을 한번 풀어가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 성인 한 명당 연간 40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할 만큼 커피 소비량이 매우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커피가 마치 잎차를 추출하는 것처럼 커피를 원두를 갈아서 이것을 이제 스팀으로 이제 내리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물로 이제 우려내는데, 그러고 나면은 99.8% 그냥 그 남은 커피 찌꺼기,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버려집니다. 근데 이게 점차 계속해서 버려진 양도 많아지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소각이 되면은 탄소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커피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유기성 자원이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동네에서 이제 뭐 텃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로 가져다 쓰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차원이 아니고 한번 우리는 같이 지속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상품을 기획을 하고 어떤 커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순환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걸 한번 만들어서 그냥 짠 하고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생산 그리고 소비,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처음 기획 의도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개발하면서 크게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눴고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다회용 컵 운동을 먼저 연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박 색연필을 만드는 것을 했고 커피박으로 비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또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부분들을 같이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규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마포에서 같이 모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다 함께 했는데요. 먼저 수거와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이런 것들은 마포 지역 자활센터 활동가 분들이 맡아주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은 커피박 색연필은 저희 백이민족이, 그리고 비누는 비누드레에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울림드레 생협과 지구샵 알명상점이 함께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커피를 한번 마시고 버렸던 것이 그러면은 그냥 쓰레기로 되고 끝났는데, 이것이
그냥 탄소로 돼서 사라지는 것이 사라지고 그냥 환경을 오염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품화되고 다시 생산돼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헌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마포라는 브랜드로 다회용 컵을 확산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마침 참여했던 지구샵과 마포구청에서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회용 컵을 더 많은 카페에 확산을 시키고 그 카페들, 참여한 카페들의 커피박을 저희가 회수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고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이제 이런 다회용 컵과 일회용품에 대한 그 정책을 조금 번복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회용 컵만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적용하는 어떤 카페들이 더 많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런 흐름이 되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박 색연필과 이제 커피박 비누를 같이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커피박 색연필을 저희가 몽당 연필 사이즈로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이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환경이 오염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어른들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 후과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후위기를 불러온 그런 원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이 색연필을 먼저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제 너무 긴 펜은 또 아이들이 쓰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 몽당으로 이제 제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박 비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 주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소비재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 뭐 커피는 거의 매일 마신다고 치면은 색연필은 또 매일 쓰는 것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비누는 매일 손을 씻을 때 쓰기도 하고 요즘 설거지를 할 때도 비누를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커피박이 또 살균 효과 그리고 항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누로 한번 제품화 시켜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비누로도 제품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커피 원두를 좀 큰 덩어리로 해가지고 누구나 이제 비누를 만져봤을 때 이거 커피 원두가 이 비누가 형태를 갖췄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커피박 비누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면서는 콜롬비아산, 에티오피아산, 브라질산 커피박 비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두를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진하게 로스팅된 거는 이제 저렇게 까맣게 비누가 색깔이 나오고요. 조금 이제 드립 커피 위주로 했던 것들은 연하게 로스팅을 좀 약하게 한 것들은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는 그런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제 좋은데 여기서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유튜브에서 마포리 커피박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커피박 색연필이 만들어지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포리 커피박 이 색연필의 이 과정은 마포구에 있는 카페들 이제 10여 곳 정도를 이제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 이러한 캠페인에 함께 하게끔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대상 카페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이제 이 마포 지역 자활센터 활동가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카페에서 사용되고 이제 기존에는 버려지던 이 커피박들을 수거를 해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모아놓은 것을 저희 백이민족에서 가지고 가서 처음에 이걸 원료화를 시킵니다. 근데 커피박이 이제 그냥 바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료화 과정에서 얘가 이미 커피를 내리면서 이제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뭐 드립으로 내리는 커피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이제 커피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그 커피를 갈았을 때 그 어떤 커피 원두의 크기가 이제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균일하지 않은 커피 가루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은 이제 불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를 완료시킨 다음에 일정한 이제 분말 일정 사이즈의 분말끼리 이제 이렇게 좀 필터링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이제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또 특정 커피박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비료로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제품화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화된 이 커피박 가루를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커피박 가루는 그냥 갈려 있는 원두에 가깝기 때문에 이 가루를 다시 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천연 이제 재료를 같이 섞어서 물과 함께 이제 반죽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처럼 반죽된 이 커피박 그 이제 믹스를 이제 떡을 이제 뽑아내듯이 이제 가래떡 뽑아내듯이 기계에다 넣고 이제 사출하듯이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 커피박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제 동그란 가래떡 같이 이제 길쭉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잘라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심을 집어넣고 그리고 형태를 갖춰서 건조시켜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커피박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또 너무 빠르게 건조가 되면은 이제 깨지거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형태가 좀 이제 틀어지는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박이 제품화 되는 데까지 약 3주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커피박 이제 색연필 저희가 만든 커피박 색연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거부터 제품이 이제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전시되는 데까지 매장에 디피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리라는 이제 로고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현재는 뭐 이제 커피박 비누라든지 색연필 이렇게 제품이 이제 커피 문화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브랜드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마포리 제품들이 나오고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게끔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이 안 나올 줄 알고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상당히 단단한데 이게 또 물에 넣어 놓으면은 하루 만에 다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안에 심만 남고 어, 땅에 묻으면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면 다 분해가 돼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심만 남는. 그래서 친환경적인 비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마포리라는 이렇게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제품으로 이제 상품화 시켰는데요. 이 케이스도 이제 사탕수수 소재로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저희가 메시지를 담은 이제 조그만 이제 종이도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보시면은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결국은 고객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마포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저희가 같이 참여한 이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한 울림들의 생협 매장에 이제 쭉 깔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샵과 알맹상점도 이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색연필을 이제 어린이들에게 한번 어필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품이 초기에 설계되면서 색연필인데 그래도 뭐 색칠놀이라도 해볼 수 있게끔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멸종위기 동물을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색종이에다가 이렇게 색칠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코디언 종이 이렇게 접혀지는 형태로 이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 받으면은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 설계를 했고요. 최초에는 이제 저희가 틴 케이스에 담아서 한정판으로서 이제 판매를 했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이제 이 오마이 컴퍼니에서 작게 이렇게 커피 색연필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품이 알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제부터 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이제 전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커피박 비누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이 원가 구조 그리고 제품의 어떤 원료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게 어떤 오일을 쓸까였는데 이제 팜프리 오일을 써서 제품을 만들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팜프리 오일이 사실 그때까지는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소위 플랜테이션 농법이라고 해서 배웠던 그런 대규모 작물 재배 기법이 이제 팜프리 오일이라는 걸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팜프리 오일을 여기에 담는 것이 우리가 커피박 비누를 만들어서 커피박이라는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에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해보자라는 의미도 담지만 동시에 이제 이런 또 팜프리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몰랐던 저처럼 이제 환경에 좀 배움이 좀 짧았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제품을 보면서 우리가 왜 팜프리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누두레라는
저희 마포구에서 오랫동안 친환경 수제 비누를 만들어 온 곳에서 이 커피밥 비누의 생산을 맡아주셨고요. 크게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커피 원두 형태의 제품이 있는 반면에 또 휴대용으로 이렇게 그 제품을 슬라이스해서 작게 잘라서 그 일회용에 가깝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 제품을 이제 하나씩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숍 비누 같은 경우는 아직 제품이 출시 전이고 이제 2024년 이제 신년에 맞춰서 제품 출시가 되고 이제 매장에 깔릴 건데 가까운 울림들의 생협이라든지 지구샵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이 제품 저희가 만든 제품이 저희끼리만 또 전시하고 판매하고 한다고 해서 잘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도 했지만 지역에서 마포리 5일장이라는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마포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카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스탬프 투어를 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림들의 생협, 지구샵, 알맹상점, 그리고 모두의 놀이터, 카페 서로 이런 것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줍깅 캠페인도 하고 이제 텀블러나 손수건 이런 걸 들고 다니면은 이제 스탬프를 제공하는 형태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 지구 열대화 이런 것이 나라는 사람과 나라는 개인과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건 정부 정책이지 아니면은 유엔에서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아마도 이 내용을 이제 이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미 심각함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일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환경을 보호해야지 사실 그 예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광고를 할 때 치킨은 살찌지 않아요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광고 카피가 살은 내가 쪄요 이런 얘기처럼 사실 기후위기가 지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인류의 생존하고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를 아껴 써야지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자활의 활동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저희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해서 이탈 주민의 고용이 창출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뒤에 하면은 저희는 이제 널리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미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크게 커피박 자원순환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이제 한살림에서 사용하는 이제 아이스팩을 저희가 세척해서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살림에서는 아이스팩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식품관과 이제 몇몇 기업들의 보냉 가방을 세척해서 재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하나로 이제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수도권 인천 쪽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현황입니다. 1 매립지, 2 매립장은 이미 다 매립 완료가 됐고요. 3 매립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3-1은 지금 사용 중이고 3-2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갈등 중이죠. 근데 보시면 1, 2 매립지는 엄청나게 크고 3, 4는 작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이제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여기 마포도 이제 상암동 자체가 이제 예전에 이제 꽃섬이라고 불렸던 뭐 그런 이제 꽃이 많았던 섬을 이제 매립을 해서 쓰레기를 난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동네가 되었는데 이런 곳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앞으로 더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금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